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최근 트럼프 저격 사건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영화 같은 일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원전 테마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서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해서 최대한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이 투자에 가르마를 제대로 타는데 도움이 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충정을 생각해 주셔서 오늘도 힘내자는 의미에서 응원의 댓글 화이팅 한 번씩 달아주시고 여유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와 걱정 속에서 지내실 것 같은데요. 빠르면 내일 발표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발표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파악해보고 혹시라도 있을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가장 급한 게 체코 원전 수주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배구조 재편에 따른 이슈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행운의 여신 티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때 사용했던 붉은 악마, 대한민국의 행운의 부족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체코 수주 확정에 대한 염원을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행운의 여신과 붉은 악마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시험 전날 최종 정리하듯이 빠르게 에너빌리티의 최근 이슈들을 정리하고 시장 흐름을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체코 원전의 수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4월에 최종 입찰서를 제출을 했죠. 초기에는 두코바니 원전 5기 건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3기가 추가가 되면서 사업비가 총 30조 규모로 크게 확대가 되었고 이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와 주설비 공사로 약 8조 5,480억 정도가 할당이 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이번 체코 원전에 대해서 매출이 올라간다, 뭐 수출을 하나 했다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15년 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 원전에 대한 수출을 재개한다는 큰 의미를 비롯해서 만약에 수주가 된다면 K원전에 유럽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것이고요. 자, 앞으로 폴란드는 지금 약간 잡음이 있긴 한데 아무튼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튀르키예 등 유럽 여러 나라에 대한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K원전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한국형 원전 수출을 통한 K원전의 브랜드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이번 체코 원전은 지속적인 수익 발생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원전을 건설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 및 향후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된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왜 최근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고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 배경에는 원전에 대한 각국의 태도 변화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21년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기후위기와 저탄소 친환경 정책,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발전 그리고 AI를 통한 그리고 기술 발전을 통한 저전력 절전 효율성 증가로 인해서 탈원전을 하는 것이 대세였는데요. 자, 2022년부터 최근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전력 소비 증가랑 그에 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술력이 또 부족하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위기에 실제로 봉착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고물가 시대에 에너지 비용이 급증했고 AI 발전 산업에 따른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또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소비 증가, 로봇 등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건데요. 보시면 탈원전의 이유이기도 했던 AI의 발전,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하게 된 또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은 초기에 컴퓨터 등 전산 이 발달하게 되면은 종이 소비량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컴퓨터 등 이런 전산기기들이 발전함으로써 오히려 프린트가 쉬워져 갖고 종이 소비가 큰 폭으로 예상과 다르게 늘었었죠. 물론 이후 전산이 더 고도화되면서 종이 소비량이
또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I도 초기에는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저전력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산업의 발전에 따른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소비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설들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전력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AI가 초고도화되면은 이런 기술에 힘입어서 전력 소모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현재로서 효율적이고 비용 면에서도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게 원전이죠. 원전이 폐기물이라든지 위험성에 의해서 피하려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원전이 가장 유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끌었던 유럽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시면은 AIEA 2023년 기준 발표인데요.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 규모로 보면은 미국이 1위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2위입니다. 물론 중국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프랑스가 2위.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서 지금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과연 체코 원전을 수주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거죠.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경험을 했었죠. 부산 엑스포 저도 90% 이상 유치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깠더니 어땠죠? 119대 29로 말도 안 되는 차이로 실패를 했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자, 정부의 과도한 홍보 전략이 오히려 충격을 더 키웠다는 내용인데요. 언론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유치를 확신을 했고 확신을 했던 것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더 컸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 있었던 영일만 석유에 대한 부분, 현재 어떠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확신을 하시는지 저 스스로도 제 자신에게도 묻지만 자, 이거는 누구도 100%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희망이죠, 희망. 이미 뭐 여러 유튜브 영상들 보면 수주가 됐다, 수주 확정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100%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랑 프랑스랑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팀 코리아 대 프랑스 EDF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자, 보시면은 자, 전적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1, 프랑스가 0이죠. 자, 이거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에 그때 마찬가지 대한민국과 프랑스 이렇게 붙었었는데요. 자, 대한민국이 결국 최종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전적은 1대 0이고요. 자, 경제성을 한번 보자면은 자, 보시면 한수원이 제시한 수주 금액은 킬로와트당 한수원 같은 경우는 3,571달러고 프랑스 EDF 같은 경우는 2배가 넘는 7,831달러로 경제성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1점을 더 얻었고요. 자, 시공 능력을 봤을 때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시공 예로 판단을 해본다면 프랑스 EDF가 핀란드 오킬루오토 3호기를 공사하는데 13년이나 완공이 지연됐었고요. 또 영국의 힌클리 1호기는 또 2년이 또 지연됐었죠. 자, 그런 걸로 따져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는 딱 공사 기간을 정확하게 끝내줬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는 시공 능력 또한 대한민국에 또 1점을 더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원전 가동량, 자, 규모를 한번 보자면은 프랑스가 56kg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원전 가동량으로 봤을 때는 자, 프랑스가 1점을 따라왔고요. 자, 글로벌 입지를 살펴보면은 프랑스 EDF 같은 경우는 발전량이 세계 1위입니다. 글로벌 기업이고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또 한 점을 프랑스에게 넘겨줬고요. 자, 그러면 정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솔직히 체코는 EU,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EU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우리보다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 마크롱 이 부분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체코랑 더 친하겠죠. 영향력도 있을 테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수치상으로는 3대3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디에 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실질적인 시공 능력과 어떤 경제성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팀 코리아가 앞서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능력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어떤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정치적인 입장 이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100%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원전 70% 비중을 갖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히 재작년에 가뭄과 기상 이유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가 가동을 중단한 적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세대 원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SMR 혁신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주도권에 대한 입지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전 정권에서는 탈원전 기조였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탈원전을 완전히 폐기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는 원전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최대한 수주를 한다면 당연히 떡상할 거죠. 당연히 떡상할 것이고 만약에 수주에 실패를 한다면 급락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한국 원전은 굉장히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원전은 굉장히 앞으로 이 테마는 절대 죽는 테마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간의 문제죠. 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단타라든지 수익을 빨리 내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당장 수주 실패에 따른 기회비용이 엄청난 거죠. 자, 그렇다고 지금 발표도 안 났는데 혹시라도 수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보시면 좀 매도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주에 성공한다든지 실패한다든지 여기에 맞는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선 외인들과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외인과 기관들의 자금 움직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 100%가 있습니까? 물론 100%인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100%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정말 효율적이지만 예방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건들이 있죠. 이럴 때 최고의 대책은 뭡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100% 예상할 수 없다면 결과에 따른 대책을 내놓는 겁니다. 즉 수주에 성공한다. 수주에 실패한다.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시장의 이런 변동성에 의해서 조성된 공포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공포감에 의해서 개인이 매도하면서 물량을 던지게 되면은 결국 이래서 개인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는 각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차분히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변동성이 있는 부분에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스럽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대응을 많이 해봤던 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최소한 저도 사람이라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관점이라든지 의견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매도나 매수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17일 날 우선 협상자 발표가 있다고는 했지만 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밀린다면은 이제 연기됐다는 뉴스라든지 이런 발표가 나오겠죠. 저는 내일부터 비상대기 상태로 들어갈 거고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수주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점 찍어놓고 쭉 우상향만 하는 주식은 종목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수주의 효과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가면서 변동성을 그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동성에 따른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세력들에 의해서 수익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반대로 자, 이런 부분들에서 수주에 성공해서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 분할 매도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 소중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도 있고 케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비상대기를 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좋지 않다 이러면은 제가 긴급으로 신호를 드릴 거예요. 어떤 신호냐면은 자, 가격대별 움직임에 따라서 손절을 잡아드릴지, 자, 분할 매도를 잡아드릴지, 혹은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 문자로 드릴 건데요. 제가 어떻게 드리는지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HLB라고 바이오 종목이죠. 제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면 자, 요즘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HLB죠. 삼상을 마치고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재심사 신청이라는 정말 중요한 일정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굉장히 큰 종목이라 매일매일이 긴장감의 연속이고 실시간 대응이 꼭 필요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저한테 실시간 신호를 시청하셨던 분들은 자, 이날 보시면 이날이 11일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10일날 저한테 예약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이날 11일날 급락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장중이지만 바로 30% 비중을 줄이라고 바로 문자를 날려드렸습니다. 자, 문자 신호를 드렸고, 자, 그날 보시면은 5% 이상 가격이 빠지고 시간 내에 하한가까지 기록하면서 폭락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제가 드린 문자를 받고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소나기를 피하셨습니다. 자, 쭉 올라갈 종목이라 자, 나중에 재진입 타점을 잡아서 신호를 또 드릴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난 그냥 쭉 들고 있을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라든지 또는 급락하는 종목이라든지 어떤 변동성 없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이런 변동선들을 만들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의 분할 매도 매수 관점에서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일 정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발표에 따른 변동성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정보 여러분들 주소록에 등록을 시켜서 내일 어떤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제가 거기에 따른 대응 신호를 바로바로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꼭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결과대로 진행이 돼서 특별히 내일은 어떤 대응이 필요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신청하신 여러분들께 축하 메시지 하나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쁨 2배 되겠죠. 자, 그리고 혹시 이 HBL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0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아직 포트에 담으실 기회가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이 HLB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자, 문자로 H 또는 영어 한글 상관없습니다. H 이렇게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자, 여기서 비중을 주셨던 분들에게 재진입 신호 드릴 때 여러분들은 신규 매수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호를 드릴 겁니다. 자, 꼭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자, 이번 기회에 바이오주 공부를 좀 해보신다. 투자 영역을 확장하는 공부를 좀 하신다는 생각으로 바이오주 움직임을 좀 보신다든지 거기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자, 신호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21,000원대 가격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때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이 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이 가격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자, 어디까지 무너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제가 잡아놨는데요. 오늘만큼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왜냐? 너무 걱정하실까봐 한 말씀 더 드리면 자, 이 가격대, 이 가격 매물대가 자, 외인하고 기관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격대 최대한 저항도 되지만 지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좀 안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겁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 좀 부정타는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가급적 삼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안전한 염원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으로 힘을 좀 받으셨다면 제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이 나는 댓글 한마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 10번, 20번 보시는 것보다 실시간 신호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니까 일단 한번 신청을 해 보시고요.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제 영상을 통해서 힘을 좀 받으셨다면 제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자, 힘이 나는 댓글 자, 화이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프로가 간다면 정말 갑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